대전 MBC 라디오 3830 상담실, 오늘은 사랑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도움 말씀에 바른길 치과의 정기룡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사랑니 많이들 들어보셨고 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자, 사랑니 먼저 정확히 어떤 치아를 말하는 건지부터 짚어봅니다. 네, 그 사랑니라고 부르는 치아는요, 큰 어금니 중에서 세 번째 위치에 있는 제3대구치를 말합니다. 치아를 한번 세어보면요, 중앙에서 시작을 하면 앞니가 2개 있고요, 송곳니가 1개, 그 다음엔 작은 어금니가 2개, 그리고 큰 어금니가 2개, 이렇게 총 7개의 치아가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7번째 치아, 그러니까 2번째 큰 어금니 뒤에 위치한 치아가 제3대구치, 그러니까 사랑니입니다. 네, 제3대구치가 사랑니인데 이렇게 사랑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죠. 네, 제3대구치는요, 보통 사춘기 이후에 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가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을 때잖아요. 네. 특히 새로 어금니가 날 때 마치 첫사랑을 알 듯이 아프다고 해서 사랑니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제3대구치를 사랑니라고 했는데요. 사랑니를 부르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네. 바로 지치입니다. 한자어로 지라는 단어는요, 슬기, 지혜를 일컫는데요.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시기에 맹출한다고 해서 지치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데 단어가 좀 어려워서 지치보다는 사랑니라고 많이 부르죠. 예. 그런데 이 사랑니, 그 의미와 달리 네. 이 사랑니 때문에 참 고생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그렇죠. 사랑니를 이게 제때 뽑지 않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붓거나 잇몸이 부어서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치과에 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니 때문에 고생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고생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니 없는 분들? 네. 사랑니가 네. 아예 안 나는 사람들인데요. 네네. 이게 100명 중에 한 7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7%는 사랑니가 없는 것이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렇게 점차적으로 사랑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냐면요. 네네. 이건 치아의 기능 변화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치아의 기능 변화라,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거죠? 치아라는 게 원래 음식을 자르고 분쇄해서 음식을 잘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현대 섭취하는 음식이 예전에 비해서 좀 부드러운 경우가 많아서 치아 개수가 많을 필요성이 낮아진 것이죠. 이제 또한 이런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얼굴의 변화도 치아 개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얼굴의 변화라고 하면은 얼굴이 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좀 더 갸름해지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 유골을 보면 사랑니까지 정말 가지런하게 잘라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만큼 얼굴 뼈의 크기도 크기 때문에 치아가 날 공간이 충분했다는 말입니다. 네. 하지만 이게 점점 얼굴이 작아지고 있어서 네. 사랑니가 제대로 날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아예 나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예. 말 나온 김에 네. 질문을 드리죠. 이게 진짜 사랑니 있는 사람들, 사랑니 없는 사람보다 진화가 덜 돼서 그래,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거든요. 네네네.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 네네. 설령 진화라고 하더라도요. 네. 그 범위라는 게, 속도라는 게 우리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는요. 전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런 게 정말 몇천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요. 예. 이런 것보다는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갈수록? 그리고 이제 얼굴이 너무 작은 분들은 정말 없는 분들도 꽤 계세요. 사랑니 날 공간이 없어져 버리니까요.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유전이더라고요. 유전. 네. 부모님이 그러면 사랑니가 있으면 자식도 사랑니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사랑니가 없거나 아니면 총 3개가 나야 되는데 뭐 2개만 났다거나 그러면 그 자녀도 2개만 나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사랑니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모양이 정상적인 치아와 다른 건지 아니면은 똑같이 생긴 건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뿌리가 다른 치아에 비해서 짧은 건지 긴 건지 아니면 뭉툭한 건지 뭐 이런 점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사랑니의 기능은요. 다른 어금니와 마찬가지로 음식물을 씹어서 잘게 갈아서 소화하기 힘든 형태로 만든 것이긴 하죠. 네. 그런데 다른 치아에 비해서 이제 필요성이 점점 떨어지니까요. 퇴화 현상을 보이거나 위축되기도 하고요. 네. 심지어 기형일 때도 있어서 정상적인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좀 전에 사랑니 뿌리가 다른 치아에 비해서 짧거나 길거나 뭉툭하거나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치아 뿌리와는 모양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이제 1000년 정도 지나서 사랑니가 퇴화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후손들은 사랑니를 교과서로만 이렇게 보지 못할 수도 있죠. 아, 1000년쯤 후에는. 네네. 네. 자, 그런데 이 사랑니 그냥 다른 어금니처럼 가지런히 잘 나면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사랑니가 삐뚤게 났거나 아니면은 아예 겉으로 나오지 않고 이 속에만 있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예. 사랑니를 빼는 게 좋긴 하죠. 그런 것 때문에요. 문제가 아예 발생하기 전에 먼저 빼버리는 게 선제적인 어떤 방어 개념으로요. 네, 그렇죠. 이게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랑니가 날 공간에서 그럼 사랑니가 옆으로 나거나 네. 못 자라거나 아니면 도리어 잇몸 안쪽으로 곱게 나야 되는 게 비스듬하게 나버리거나 네네. 그러면 결국은 그 위치에 제대로 없기 때문에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무조건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발치를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 같은데 근데 네네. 만약에 그 사랑니가 가지런히 잘 났어요. 그러면 네네네. 굳이 발치할 필요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발치를 권해드리는데 네. 이름에도 불구하고 발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대신에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예. 사랑니까지 칫솔질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뭐 칫솔질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뭐 저도 그렇지만 사랑니가 제일 안쪽에 있어서 이거 칫솔로 닦으려면 입을 더 이렇게 좀 크게 더 벌리거나 좀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네네, 이게 그렇죠. 잘 닦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사랑니를 이제 칫솔로 잘 닦으려면 일단은 제일 안쪽까지 칫솔이 닿아야 되는 건 당연한데 네네. 사랑니도 똑바로 자라나 있어야 돼요. 예. 이게 똑바로 자라나 있지 않다면요, 이게 칫솔질을 정말 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칫솔을 넣을 때도요, 칫솔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랑니까지 제대로 칫솔질을 하려면 네. 칫솔도 좀 작아야 돼요. 작은 걸로. 그런데 처음부터 작은 칫솔로 칫솔질을 하게 되면 앞니나 그 앞에 부분의 치아를 칫솔질할 때는 너무 힘이 들어요. 네. 한 번 닦을 때마다 닦이는 공간이 너무 적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랑니까지 잘 맹출된 상태에서 나는 이를 열심히 잘 닦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면 보통 크기의 칫솔과 네네. 작은 칫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 병행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만큼 힘든 거죠. 그렇죠. 사랑니 치아 관리 쉽지 않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 근데 이 사랑니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뭐 통증이 없으면 그나마 이제 좀 모르고 좀 이게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통증이 생기면 이제 굉장히 그게 심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사랑니 때문에 생긴 통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잇몸에 생긴 염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아에 생긴 통증인데요. 통증이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썩 좋지는 않지만 이 두 가지 통증에서 좀 더 안 좋은 통증이 있는데요. 네. 바로 치아에 생긴 통증입니다. 만약 잇몸에 생긴 염증 때문에 생긴 통증은요, 사랑니를 발치하잖아요. 네. 그럼 사라집니다. 그런데 치아에 생긴 통증은 사랑니 통증이 아니라 대부분은 사랑니 바로 앞에 있는 두 번째 큰 어금니에 통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 말씀은 이 사랑니가 썩었을 때
그 옆에 있는 큰 어금니도 같이 썩었을 경우에 이런 통증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 같은데요. 네. 사랑니는 대부분 맹출할 공간이 부족해서 약간 비스듬하게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이때 앞에 위치한 어금니 뒤쪽 면에 살짝 걸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에 음식물이 저류가 되고 칫솔질로 깨끗하게 제거가 되지 않는다면 충치가 당연히 시작되겠죠. 네. 이게 심해지면 당연히 신경까지 충치가 진행되고요. 네. 그러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럼 이때는 사랑니는 일단 뽑고요. 네. 충치가 생긴 큰 어금니는 충치 치료를 하거나 신경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 사랑니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치과의 정기룡 원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